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소설 속의 낭만적인 규칙들이 현실의 냉혹한 진실과 아주 우스꽝스럽게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무려 37년짜리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감옥 탈출기인데요. 톰 소여의 이 기상천외한 구출 작전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갇혀있는 친구를 당장 빼낼 수 있는 아주 쉽고 완벽한 방법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대신에 단지 유럽 모험 소설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뭉툭한 식탁용 칼을 들고 무려 37년 동안 땅을 파겠다고 결심한다면요? 제정신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 곡괭이와 37년의 낭만, 탈출의 미학입니다. 짐을 구출하려고 밤새 식탁용 칼로 땅을 파던 톰과 허크. 결국 손에 물집만 잔뜩 잡히고 맙니다. 여기서 엄청난 인지부조화가 오죠. 그러더니 톰이 이런 기가 막힌 명대사를 날립니다. 우린 곡괭이로 파내야만 해. 그리고 식탁용 칼로 팠다고 치는 거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현실보다는 탈출의 그 미학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아주 완벽한 자기 합리화죠. 아니,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결국 이 소년들은 진짜 힘든 땅 파기 작업에는 무거운 곡괭이랑 삽을 몰래 가져다 씁니다. 현실의 도구에 굴복한 거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떨까요? 끝까지 자신들이 식탁용 칼로 감옥을 탈출하고 있다는 그 순수한 미학적 허구를 아주 맹렬하게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마녀파이와 밧줄 사다리, 금지품 밀반입 작전입니다. 땅 파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 톰은 미치도록 복잡한 물류대란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층 흙바닥 오두막에 갇힌 사람한테 도대체 밧줄 사다리가 왜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셀리 이모의 시트를 훔치고 그걸 찢어서 굳이 거대한 마녀파이 속에 숨겨서 구워냅니다. 왜냐고요? 위대한 탈출범이라면 응당 파이 속에 숨겨진 밧줄 사다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책 속의 규칙이니까요. 이 밀반입 품목들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건 저 거대하고 무거운 맷돌입니다. 톰과 허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저 맷돌을 감방 안으로 굴려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작 갇혀있는 짐은 한밤중에 몰래 밖으로 나오게 해서 같이 맷돌을 굴려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런 탈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쓸데없이 힘든 노동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톰의 생각에는 감옥에 갇힌 국사범이 탈출하려면 반드시 감방에 멜랑콜리한 비문과 가문의 문장을 새겨 남겨야만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짐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른다는 사실? 그건 톰에게 단 1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쥐, 뱀, 거미, 그리고 원치 않는 사육사.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통제불능의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톰이 보기에 짐의 우두막이 훌륭한 죄수에게 걸맞지 않게 너무 편안하고 덜 우울하다는 거죠. 진짜 자유를 갈망하는 짐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권을 가진 이 철없는 구원자들이 짐의 방을 강제로 해충동물원으로 만들면서 정작 진짜 짐을 가둔 사람들보다 짐을 훨씬 더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과 허구의 극명한 차이를 볼까요? 사실 짐을 묶고 있는 사실은요, 그냥 침대 다리만 훌쩍 들어 올리면 2초, 딱 2초 만에 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유럽 모험 소설의 정규 규칙에 맞추겠다며 스스로 온갖 역경을 만들어내고 짐을 그 끔찍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짐이 폭발하고 맙니다. 차라리 방울뱀이랑 같이 있는 게 낫겠죠. 이 한마디에 짐의 지극히 상식적인 밀당이 그대로 담겨있죠. 놀랍게도 톰은 실제로 짐에게 살아있는 방울뱀을 길들여 보라고 아주 끈질기게 요구했었거든요. 진짜 못 말리는 녀석이죠. 네 번째 이야기, 피로 그린 해골 편지와 공포 캠페인입니다. 이쯤 되면요, 여태까지의 코믹했던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꽤 서늘해집니다. 톰이 소년다운 장난이 선을 훌쩍 넘어서 어른들을 향한 치밀한 심리전으로 번지거든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조용히 탈출해도 모자랄 판에 매일 밤 이런 끔찍한 협박 편지를 보내니 펠프스 집안의 셀리 이모는 자기 그림자만 보고도 비명을 지르는 신경쇠약 직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불길한 경고문을 보세요.
이 모든 게 톰의 장난이라는 걸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헛웃음이 나오지만요. 톰이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유흥과 극적인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 어른들의 감정을 어디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다가오는 끔찍한 나비 효과. 현실의 반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톰의 허그 가득한 모험이 현실이라는 벽에 아주 제대로 박치기를 합니다. 톰은 단지 탈출의 클라이맥스에 그럴싸한 스타일을 더하겠다는 이유로 새벽에 이런 편지를 문 밑으로 밀어넣습니다. 인디언 준주에서 온 흉악한 강도단이 노예를 훔치러 온다. 아니 그냥 몰래 도망치면 그만일 것을 굳이 피바람 부는 폭동을 예고해버린 겁니다. 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시각적이고 미학적인 효과만을 원했던 한 소년의 그 낭만적인 욕망이 이제는 펠프스 가족은 물론이고 톰 자신과 헉 그리고 짐의 실제 목숨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지역 농부들과 어른들은요, 이제 진짜 장전된 총을 들고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인공들 가장 아찔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저 책에서 본 멋진 모험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었던 톰 소여의 이 치명적인 불장난은 진짜 총을 든 어른들과 부딪히며 과연 어떤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이 무모하기 딱이 없는 탈출극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그 충격적인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